여러분, 인플레이션에 대한 이야기 참 많이 하죠. 실제로 인플레이션에 대한 위험이 있습니다. 저는 늘 지표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는데 물가 지표 중에는요 3대 지표가 있습니다. 이 3대 지표를 보면 인플레이션이 일어날까 일어나지 않을까 가늠할 수 있거든요. 그만큼 이 물가의 3대 지표는 굉장히 중요한 지표입니다. 여러분 이것 한번 보세요. 최근 6개월간의 물가 3대 지표 3대 물가 지표 다 올랐어요. 그것도 한 달, 두 달 오른 게 아니라 4개월 연속 올랐습니다. 4개월 연속. 물가 중에서 지금 고공행진을 하는 건 바로 수입물가입니다. 수입물가. 수입물가가 작년 11월에 0.1% 상승하더니 12월에는 2.1%, 올 1월에는요, 3.7%고요. 올 2월에는 4.4%까지 폭등했습니다. 3월에도 올랐습니다. 3월에도 3.4%가 올랐어요. 그러면 지금 몇 개월째입니까? 몇 개월째? 5개월째잖아. 5개월째 지금 수입물가 지표는 계속 오른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수입물가 지표가 오르면요. 수입물가 지표가 오르면 이게 우리 물가 전반에 다 오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대한민국은 가공무역을 하는 나라예요. 지하자원이 그렇게 많은 나라가 아닙니다. 전 세계로부터 수입을 하면 전 세계로부터. 원자재 자체를 수입한다니까요. 게다가 곡물이 자립되어 있느냐 식량이 자립되어 있느냐 그렇지도 않아요. 원자재도 자립이 안 돼 있을 뿐만 아니라 식량도 쌀 외에는 자립되어 있는 게 별로 없습니다. 쌀 외에는. 그러면 다 들여와야 돼요. 밀도, 콩도, 옥수수도 다 들여와야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수입 물가가 다 올라가면 이게 다른 물가도 덩달아서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물가도. 원자재를 가지고 와서 공장을 돌리든 제품을 만들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면 공장을 돌리나 제품을 만들려고 그러면 가격이 오른 만큼 그만큼 부담이 된다는 이야기잖아요. 그죠? 그러면 제품 가격에 반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제품 가격이 올라가기 때문에 소비자 물가가 올라갑니다. 소비자 물가가. 실질적으로도 보면요. 이게 수입 물가가 오르니까 소비자 물가 올라갑니다. 이 소비자 물가도 지금 작년 12월에 0.2% 올랐거든요. 11월에 0.8%예요. 2월에는 0.5%입니다. 그리고 3월에는 0.1%입니다. 이거는 전월 대비해서 오르는 거니까 전월입니다. 전년이 아닙니다. 전월 대비해서 오르니까 계속 쌓이는 숫자입니다. 계속 쌓이는 숫자. 전월 대비 0.2%. 또 오르고 4개월 연속 소비자 물가가 올랐다는 거예요. 소비자 물가가 이렇게 오른 데는 이게 원자재가 많이 오르기 때문에. 게다가 우리는 식량의 어떤 자금량이 적으니까 많은 식량을 수입해야 되니까 여기서 오르는 거. 여기에다가 생산자 물가도 지금 오르고 있어요. 생산자 물가도 보면 지난 11월에 0.1% 올랐죠. 12월에 0.8%고요. 1월에는 1.1%까지 올랐습니다. 2월에는 0.8% 올랐고요. 생산자 물가라는 건 쉽게 말하면 야채, 쌀이며 식량 이런 거 생산하잖아요. 게다가 이게 B2B를 하는 기업들 많잖아요. 여기가 이제 생산자 물가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도매 물가라고 보시면 도매 물가라고 보기엔 좀 그런가요? 어쨌든 생산하는 사람들의 물가니까 이것도 계속 4개월 연속 올랐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렇게 봤을 때 여러분, 이렇게 봤을 때 앞으로 인플레이션이 안 오겠다는 보장이 어디 있습니까? 4개월 연속 계속해서 오르는데 말입니다. 4개월 연속 계속해서. 이게 인플레이션이다 아니다. 지금 대부분의 사람들은 리플레이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리플레이션은 적당히 오르는 상태라는 이야기예요. 적당히 오르는 상태.
전체적으로 보면 소비자 물가가 1.5% 정도 올랐잖아요. 그죠? 적당히 오르는 상태에 맞을 수도 있죠. 2%까지는 용인할 수 있는 그런 수치라고 이야기하니까 말입니다. 용인할 수 있는 수치라고 이야기하니까. 그런데 이게 2%가 넘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2%가 넘어가면 그때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인플레이션 시대가 온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2분기가 될 가능성이 커요. 2분기가 그만큼 인플레이션의 우려가 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한국은행이 물가 안정 목표를 2%로 잡아놨지만 이미 기대 인플레이션은 2.1%가 넘어서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현장에서도 보면 유가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유가 안 떨어져요. 유가 떨어진다 하지만 아직도 61달러대 안팎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안 떨어진다는 이야기예요. 유가가. 여기에다가 2분기 식용곡물 수입 단가가 8.9%나 올랐습니다. 곡물 수입 단가가 말입니다. 그러니까 2분기에 식품 물가 지수도 전기 대비해서 1.5% 상승할 거다 이렇게 이미 예측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예측들을. 이렇게 됐을 때 물가가 일시적으로 오를까요? 아니면 계속해서 더 많이 오를까요? 2% 이상 오를까요? 2% 이상 오르는 것을 두고 인플레이션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요. 올 2분기에 2%는 오를 가능성이 크다는 사실입니다. 그만큼이요. 인플레이션은 이미 서막을 열었고요. 이제 2분기 어떻게 될 것인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그러면서 3분기에 이게 어떻게 될 거냐예요. 2분기까지는 그래도 뭐 2% 가면 일시적인 요인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3분기도 그렇게 될 것인가 이것은요. 어쩌면 대한민국의 인플레이션의 시작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저는 3분기도 그렇게 썩 좋아 보일 것 같지는 않아요. 왜냐하면요. 돈이 너무 많이 풀려요. 정부가 지금 손실보상제 돈 풀죠? 국민위로금 돈 풀 겁니다. 게다가 올해 최저임금 올란 양 뭐 1.5%라고 이야기하지만 이것도 풀릴 거예요. 경기도 좀 회복되면서 임금을 받는 사람들이 많아질 겁니다. 게다가 대기업들 임금을 다 올렸습니다. 대기업들. 뭐 LG만 해도 9%, 삼성은 7% 다 올렸잖아요. 앞으로 또 올릴 거고요. 여기에다 토지보상금 터집니다. 토지보상금이 거의 광명시형까지 합치면 60조 정도 되는데 이것도 터집니다. 돈 쏟아질 일만 있어요. 돈 쏟아질 일만. 게다가 경기가 안 좋으니까 안 좋은 만큼 정부는 또 돈 풀겠다고 이야기하잖아요. 돈은 지천으로 계속 푼다만 나오고요. 이것을 회수할 수 있는 방법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더 어려워질 수도 있다. 인플레이션의 우려가 더 커지고 있다. 저는 그렇게 지금 예측하고 있는 겁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경제는요. 굉장히 간당간당하다. 백척간두에 서 있다. 저는 이렇게까지 평가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인플레이션에 항상 대비하는 자세 여러분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는 거 아시죠?